통상 우리가 이제 산타랠리라서 12월 장 긍정적 기대감을 많이 가져요. 12월에 대한 기대감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어지는 형태로 진행되어질 것 같고 1월 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단기 예탁금 규모 측면에서 보면 85조까지 쭉 늘어났었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를 아래쪽으로 보는 시장의 전반의 의견이 아니다. 긍정적인 요인의 또 하나면은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지수와 동조화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지수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금융주도 지수하고 비슷합니다. 반면에 지수보다 센 종목들이 있어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는데요. 예, 연말 연초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12월 장도 사실은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그죠. 네. AI 버블론, 일본의 금리 인상, 또 있었어요. 경제 지표, 네. 소비자 물가지수 잘 나왔는데 믿을 수 없다. 등등등 해가지고 꽤 좀 생각보다는 그죠. 네. 많이 못 올라왔는데 다행히 약재들은 거칩니다만. 그러니까요. 12월에 불을 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죠. 연말장 일단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서 넘어갈까요? 먼저 가장 걱정했던 일본의 금리 인상이 무난하게 넘어가는 듯해서 그러니까요. 네. 크게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가 많이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통상 우리가 이제 산타랠리라서 12월 장 긍정적 기대감을 많이 가져요. 근데 기관들이 통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이후 그러니까 1월 초까지 북클로징을 해서 매매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 채권시장 기준으로 해서 12월 장은 좀 손 놓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클로징 시켜놓고 수익률도 확정시켜 놓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가 기대했던 12월 장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한번 시장을 12월 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상승한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빨간색을 보여줬던 월이 5번 있었고 파란색이 5번 있더라고요. 연도가? 네, 맞습니다. 10년 동안에. 네, 그러니까 월이 아니라 년이. 네. 네. 그러니까 5번 오르고 5번 떨어졌다. 맞습니다. 반면에 1월 장은 7번이 오르고 3번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1월 장이 1월이 훨씬 더 확률이 높네요. 네, 확률 높고요. 그럼 미국으로 돌려서 미국 시장은 어떠했는가 나스닥 기준을 한번 살펴봤더니 미국은 우리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장은 8번 상승했고 12월 장은 6번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한 번씩 더 그 상승한 월이 지난 10년 통계 동안에 많았다라는 내용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시장의 12월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12월이 다 지나갔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어지는 형태로 진행되어질 것 같고 1월 장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당장 외국인들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여름에 엄청 사면서 지수를 우리가 이제 대선 이후에 그죠? 네. 한국의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외국인들 사고 오른 거잖아요. 주가 올랐는데 4천 왔는데 11월에 역대급으로 매도를 했고요. 맞습니다. 11월에 14조, 15조 네, 그 정도 순매도. 맞습니다. 12월 들어서 3조까지 순매수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 제가 이제 어제 체크한 거는 이제 거의 순매도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도대체 어떤 스탠스냐? 네. 외국인들은 AI 걱정인가요? 환율 걱정인가요? 채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의 흐름 때문에 그렇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5월부터 외국인들이 5, 6, 7, 8 네. 8월 초까지 해서 한 20조 좀 넘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8월 조정 받으면서 일부 매도 한 2조 원 정도 매도했고요. 9, 10, 10월 중반까지 이때까지 한 2, 3조 정도 매수를 추가로 하는 형태에서 10월 중순부터 한 13, 14조 또 매도를 보여주는 형태로 네.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 6, 7, 8 시장을 끌고 가는 형태로의 외국인 매수에서 지수가 움직였다면 이후에 10월 중순 11월부터는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좀 조정받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럼 외국인이 매도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판단하면 이때 국내 금융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상품은 채권 수익률이었습니다. 3년 국채 수익률이 지난 5월, 6월, 7월 이때 2.34% 정도 수준에서 이게 거의 3%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급격하게 채권금리가 수익률 자체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자 측면의 관점에서
한국 시장에 돈을 빼는 측면에서 한국 시장 매도로의 진행이 되어졌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환율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외국인의 한국 시장에 대한 조금 관망, 일부 자금 매수 이런 과정들이 시장의 지수 상승에 걸림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환율은요. 환율이 걱정이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의 뭐 지금 뉴노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미국하고의 경제에서의 네. 협의 이후 하면 사실 급격하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구조적인 요인이래. 그러면서 지금 1,300 뭐 60원, 80원 이게 거의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1,480원. 그러니까 최근에 1,470원 라인이 그래도 박스권의 상단부였는데요. 네. 요 박스권 상단부를 지금 돌파하려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반, 한 달 동안에 1,450원에 1,470원 사이에서 계속 상단부에서의 가격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러운 환율 상황에서의 진행도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의 전반의 여건들을 보게 되면 환율 부담스럽죠. 그리고 한국의 국제시장에서의 흐름도 지금 상당히 높은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현재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올 만한 그 금융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조금은 이전과는 다르다. 요게 그 시장에 대한 전반의 그 분위기를 이제 긍정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이죠. 네. 반면에 긍정적인 해석을 또 하면 예탁감은 지금 되게 좋아요. 지난번에 78조까지 줄었다가 지금 다시 예탁감이 늘었잖아요. 네. 83조, 지금 82조, 그렇죠? 대기 자금은 충분하다는 거 아니? 뭔가 트리거만 되면 사실은 들어올 수급은 있다는 거 아닐까요? 긍정적인 요인 한 두 가지쯤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예. 예탁금 이제 후행적 지표이기 때문에 예. 지수가 올라가면 예탁금 늘어나는 게 당연한데 그렇죠. 네. 최근 단기 예탁금 규모 측면에서 보면 지난 10월 말 11월 초 고점을 찍기 이전 단계에서 한 85조까지 예탁금이 쭉 늘어났었습니다. 네. 50조에서 쭉 올라오면서 85조까지 늘어왔거든요. 근데 85조, 86조 뭐 요 근처 그 수준에서의 고점부 찍고 지금 80조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후행적이기 때문에 지수 고점 돌파하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70조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면 좀 부담 좀 시장에 대한 상승 동력이 약화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탁금은 현재 수준까지는 좀 지켜보는 측면. 아직은 뭐 줄어들거나 시장의 그 분위기를 아래쪽으로 보는 시장의 전반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요인의 또 하나면은 기관의 매수가 예전과 같지 않게 시장에 강하게 들어오는 면모들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렇대요. 예. 네, 기관들이 원래 시장에 좀 미적지근한 형태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도적 성향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선제적 매수인 것 같아요. 선제적 매수라는 게 뭐냐면 연기금이 대략 한 1,000조 정도 국내외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요. 500조는 해외, 500조는 국내에 투자하고 국내 주식에는 한 15% 정도, 150조 정도 투자합니다. 반면에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35%, 350조를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15% 투자하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준을 못 넘어가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2% 정도만 유연성 두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기관이 먼저 사는 형태로 최근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풀리게 되면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로의 시장 진행이 되어줄 수 있다는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그래서 예탁금 부분이 살아 있고 아직은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시장을 버팀목과 어떤 추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외국인의 매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과 부정의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대중 대표님의 투자 관심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꼭 연말장 산타랠리 연말랠리가 아니고 그죠? 그렇죠. 내년까지를 바라보면서 좋게 보는 기업들 좀 구별해서 알려주세요.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 시장에 접목시켜서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 나스닥 위주로의 그 지수와 종목에 대한 내용들 많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승할지 조정받을지 아직 애매한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우 지수를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쉬고는 있지만 트렌드 자체가 상승 트렌드로의 전환점이 되어졌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스닥과 다우 지수에 물론 지수 산정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종목 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가치주와 기술주로의 그 대변되는 해석으로의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국내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국내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최근까지 흐름에 있어서 뭐 작은 종목들 말고요. 큰 주식 내에서의 종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제 먼저 벤치마크 지수를 딱 놓고 봐서 지수와 동조화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지수하고 비슷하게 그 형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금융주도 지수하고 비슷합니다. 최근에 고점 찍고 조정받다가 또 고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들. 그리고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약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 조방원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지수 상위권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들 좀 약한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지수보다 센 종목들이 있어요. 지수보다도 더 월등하게 가격의 측면이 뭐 고점 돌파 내지는 고점 돌파 이후에 잠깐 쉬는 이 종목이 자동차 종목이다. 현대차 보면 길게 보면 고점 돌파하고 지수보다 센 흐름이거든요. 여기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지수 대비해서 세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 삼성물산도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현대차, 한국전력, 삼성물산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 다른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적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흐름에서의 종목 간 내용을 보게 되면 가치주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다우지수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내년장 상황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이는 장이겠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잠깐 쉬어가는 흐름을 가치주가 받쳐주면서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형태로의 이들 종목이 시총 상위로 다시 올라오는 형태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가치주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다시피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유통, 석유화학 뭐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가치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최근까지 해서 많이 올라왔던 조방원 종목들은 좀 쉬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지 않았던 석유화학이라든가 유통주는 좀 올라왔죠. 뭐 이런 최근에 움직이지 않았던 가치주 내에서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주가 상승에서의 내년 초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 한 발 더 들어가서 가치주 내에서도 구분되어진 섹터를 판단하면 경기민감, 경기회복 가치주들이 내년장에서 상반기에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로봇이나 바이오나 네. 뭐 우주항공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런 거는 로봇이나 우주항공 쪽은 테마성으로 보세요? 우주항공은 테마주고요. 그렇죠. 근데 스페이스 X 상장 때문에 지금 테마주로 봐야 돼요. 그렇죠. 테마주의 개념이고 좀 더 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서의 로봇주의 아주 민감한 흐름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선주에서 한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조선주의 리딩 컴퍼니라고 해서 한국조선해양이 버티는 상황에서의 흐름에서 기자재단에서 작은 종목들이 강세 현상을 보여줬던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피날레 구간에서의 흐름들이거든요. 최근에 현대무백사라든가 그리고 가벼운 로봇주들이 최근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로봇주도 이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51만 원 하회하면서 추세적으로 일단 쉬어가는 흐름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러면 바이오주도 반등 주더라도 이거 일시적인 반등이고 추세를 바꾸는 흐름에서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라고 측면이 해석이 돼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성장 섹터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 가치주는 좀 더 올라가는 형태로의 진행들 특히 경기 민감, 경기 회복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연말 연초 대응 전략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